알아보는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드리고 있어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생 퀴즈의 정답, 네. 전자담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6075님, 전자담배 저는 25년 전에 금연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9988님, 전자담배, 1934님, 전자담배. 참고로 저는 담배 끊은 지 2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당하게 문자 보내는 거죠, 지금. 이런 분들 속편하거든요. 예. 나 금연했으니까 지금 속편하시고. 네. 7019님, 2525님 새싹이신데 전자담배 정답 보내주셨고 4302님은 새싹이신데 버스에서 라디오 들으니 좋아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전자담배에 관한 이야기 네네. 가져오셨어요. 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보건당국의 이 액상형 전자담배 네. 안전강화 주요 대책, 이거 정리를 좀 짧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단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절대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주로 편의점에 판매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국내 편의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업체 손실을 좀 고려해가지고 현재 매장에서 출고돼서 갖고 있는 것까지는 팔고 더 이상은 추가적인 출고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확실히 유해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자담배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담배를 일단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권련이라 그래요. 권련 일반 담배. 그리고 권련형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같이 생긴 걸 꽂아가지고 쓰죠. 이게 가연담배, 그러니까 가열담배예요. 네. 이거는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뜨겁게 쪄서 니코틴을 흡입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 뭐냐면은 니코틴 액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흡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니코틴 액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다. 그래서 권련을 껴서 하는 권련형 전자담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실 이제 신종 담배에 속하는데 이 신종 담배라고 하는 게 액상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불을 붙여서 담배 잎에다가 하는 거랑도 다르고 그리고 니코틴 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흡입됐을 때 기존의 담배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흡입률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유해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돼서 대폭 판매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액상담배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억울한 거죠.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해하다고 판단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네. 소비자단체 데모이신 조유미 대표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네. 아니면은 좀 성급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그 액상형 전자담배가 들어온 게 2019년 5월이에요. 올해 네. 5월. 올해 5월에 들어오면서도 사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 우려가 많이 된 건 청소년들 문제입니다. 그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기는 굉장히 좀 고가예요. 네. 10몇 원씩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면은 이제 몇 년씩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기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거기다 끼워서 비싸니까. 파는 네네 담배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네. 기기가 있고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팟이라 그래가지고요. 액이 들어있는 그 액상형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꽂아놓으면 USB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입에 물고 있으면 마치 모양이 뭐 같으냐면은 샤프 펜슬 들어있는 그 기다란 까만색 통 기억하시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입에다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관련형 전자담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냄새도 잘 안 나죠. 냄새도 잘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부모님한테 걸릴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청소년들이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이 흡연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국내에 들어올 때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도입이 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행 법상 이게 담배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로 들어가 있어요? 공산품입니다. 일반 공산품. 그러면 네. 우리 이 코너에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렇게 네. 카테고리가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담배 판매 금지,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해라라고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금지를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금지할 권한이 정부 부처에 없는 거예요. 담배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일반 공산품인데 위해성이 명확하게 증명돼서 그거 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금지해라 말아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각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쨌든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권고까지 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최고의 수단이었군요. 그래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들어온 지 12년이 됐는데도 이 제품을 규제할 규정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런 이유로. 그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사실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줄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게 네. 최근에 들어온 거고 그 전에 전자담배가 이제 그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이 전자담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게 담배사업법이 있고요. 네.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담배사업법은 담배 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증진하고 담배 관련해서는 농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담배를 잎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세금 관련된 것도 세금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재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런데 이게 또 위해한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법을 하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에 현재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에 담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초 잎. 담배 잎 이렇게 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하는 건 담배가 아니에요. 공산품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현재 이 법이 네. 예전에는 담배 하면 담배 잎 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맞았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고 누누이 했는데 누누이. 소비자 단체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현재도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가 왜 선제적으로 뭘 못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저 어느 날 이거 발의된 법안들 계류된 법안들 제가 시리즈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 너무 많습니다. 생생영제 할 때마다 정말 신경질이 나서요. 청취자분들 진짜 죄송해요. 국회의원이 제가 300명이신데 네. 도대체 지금 정말 하루하루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한 민생과 관련된 법들이요. 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분들이 담배 끊기 싫어서 그러신가? 이거 진짜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것들 증거는 없으나 세금도 문제고 네, 심증은 있는 여러 네. 가지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담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정보력, 전문가 동원력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담배의 범위를 지금 산업이 변화하는 것만큼 확대해서 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줄기, 뿌리, 액상, 니코틴까지 전부 다 담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담배 잎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상형 그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수단이 마땅치가 않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조심하십시오. 판매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까지 얘기를 한 권고라는 걸 채택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빨리 법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자,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6310님 새싹이신데 의사신가 봐요. 네. 열이디 여린 폐포에 향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을 기화해서 뿌려대는 건 굳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사인 제 눈에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네네. 염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어요. 네. 거기에 얼마나 몸이 버텨주느냐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디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타르와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된 게 이제 미국에서의 조치가 나와서인데요. 미국에서는 2019년 10월 15일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증 폐 손상자가 1,479명이 파악이 됐어요. 이 중에 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사분이, 우리 의사 청취자분이 6310이 보내주신 이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79%가 35세 미만이에요. 네. 35세 미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층에서 폐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이 됐고 그게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강력한 조치 해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금 캐나다, 이스라엘, 뭐 인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사용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권고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연구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5월부터 이제 그 액상형 전자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192님은 이래저래 흡연자분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세태네요. 물론 개인의 기호라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건 나 자신의 건강은 물론 주위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피우거나 끊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두 부류 분들이 불편하실까 걱정이 첫 번째 이제 흡연자분들이라 또 한 분들은 전자담배 파는 분들. 그러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이 전국에 많은 전자담배 대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이거 장사를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자담배도 아까 제가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련형 전자담배는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팔고 있는 거는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들어온 지 꽤 됐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액상형 전자담배는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그 회사의 이제 지사를 설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막 벌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접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판매 자체에 크게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1개 제품 정도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권고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법적인 걸로는 없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제1번으로 법을 좀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보도자료에서 가장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복지부가 뭔가 들어가서 행정 조치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뭔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법을 좀 제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피고 계시다가 좀 폐 호흡 곤란이라든가 뭐 기침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지는 경우 우리도 지금 한 건이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담배를 피던 분인데 한 2, 3개월 전부터 액상형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부터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져서 입원했다가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하셨는데 이분 전문가들은 이제 보기에 이분이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 다른 것들이 특별히 관계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연관성은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판매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판매 시작하면서 청소년 그 전자담배 시장의 76%가 이 액상형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공산품 아닙니까? 액상형 니코틴이 공산품으로 돼 있어서 1%가 넘어가면 유독물질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돼요. 모든 통관 과정에 신고가 있어야 되고 다 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내 들어올 때 1% 이하 미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따로 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마 성분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유독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현행 법상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안전에 대한 사유가 없는 한은 성분을 공개라고 하는 걸 정부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법도 이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THC 같은 대마 성분 같은 게 혹시 니코틴 액상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것들도 정부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몸에 좀 변화가 있거나 하면 반드시 보건소나 이런 데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침을 못 참았던 게 이게 숨을 쉬면 기침이 목이 간질간질거려서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폐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담배가 이럴 수 있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누구죠? 6310님. 이분이 우리 생생경제 주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폐에 굉장히 안 좋답니다. 네네. 꼭 여러분들 담배 끊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